지난 14일 소통형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9일부터 매주 2차례 2주간에 걸쳐 아버지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천안시는 천안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변경에 대해 새로운 부지를 찾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천안시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청소년 예산 정책 제안대회를 지난 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 재외동포 청소년 400여 명이 대한민국의 사회, 역사,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기 위해 천안을 찾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뉴스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뉴스로 문을 엽니다. 최근 천안의 92세 장금년 할머니의 기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셋째 아들이 남기고 간 재산 일부를 천안시 복지재단에 기부했는데요. 나누면서 사는 따뜻한 마음을 시민 여러분들도 느끼셨길 바라며 천안뉴스 시작합니다. 정보통신의 발전 속에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지난 14일 소통형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천안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시의원, 학계 전문가, 공무원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개편될 천안시 홈페이지는 민선 6기 시민중심 행복천안 시정 비전에 부응하기 위해 열린 행정, 소통 참여, 시민 행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도출하여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과 웹 접근성 및 웹 개방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더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이용하기 편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이런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또 유사 콘텐츠의 통합과 그룹화로 효율적인 배치를 꾀하고 소통 채널로 민원 통합 시스템과 통합 예약 시스템 등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서 온라인 콘텐츠 접근이 가능한 반응형 웹 기술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이 도입되며 오는 11월 초 오픈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 행복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9일부터 매주 2차례 2주간에 걸쳐 아버지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 자원봉사요원 20명이 한 달 전부터 각자 전문 분야별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친 후 진행됐으며 나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실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아버지로서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날 진행된 수료식에는 3년 전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구본영 시장이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1995년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됐으며 현재 국내에 77개 지부가 활동하고 해외 등 249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신청자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연차적으로 아버지 학교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천안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변경에 대해 새로운 부지를 찾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16일 장애인 부모회 대표 등과 만나 대화를 갖고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에 따른 대체 시유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총 사업비 10억 6,600만 원을 들여 동남구 구성동 산 22-5 일대 1,600제곱미터 부지에 518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성동 부지가 변전소 주변에 위치해 있고 고압선로가 인접해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장애인 부모 등이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는데요. 천안시는 당초 동남구 청당동과 대흥동 옛 세무서 청사 임대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별도의 부지 매입 예산이 필요하고 건축물 규모가 적합하지 않는 등
적정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천안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빨리 신축해달라는 부모들의 요구와 발달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송전탑의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고 주변에 대형 나무를 식재하는 등 미관과 전자파를 개선할 계획으로 구성동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천안시가 주민 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청소년 예산 정책 제안 대회를 지난 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처음 시작한 청소년 예산 정책 제안 대회는 관내 22개 고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17세에서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 예산 요구 사업에 반영한 정책을 제안받아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올해는 7개교 25명이 참가해 17일과 24일 이틀간 워크숍을 진행하고 8월 13일에는 제안대회를 개최하여 3개 팀에 대한 시상과 함께 2016년 주민참여 예산제 요구 사업으로 반영됩니다. 워크숍은 참가 학생들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이해와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 청소년 제안사업 만들기의 과정으로 청소년이 바라보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대회는 2013년도에 푸른 신호등 설치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2개 사업 1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2014년도에는 반상회복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1개 사업 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세계 각국 재외동포 청소년 400여 명이 대한민국의 사회, 역사,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기 위해 천안을 찾았습니다. 지난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 연수 개회식이 참가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로 18회째 맞는 재외동포 청소년 프로그램은 매년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 참가자들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선조들의 항일 유물이나 유적 등을 살펴보는 기회도 갖게 되며 한국 전통과 문화체험, 농어촌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참가자 전원이 자전거를 타고 임진각을 달리며 다 함께 평화를 기원하는 피스코리아 DMZ 자전거 평화 대행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생정보입니다. 천안시는 저탄소 녹색 건축,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8월 1일까지 2016년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 대상지를 모집합니다. 천안시 새마을회는 지난 13일 천안시 새마을회관에서 3R 자원 다시 모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천안시 동면새마을협의회는 지난 15일 녹동 천변에 식재된 벚나무 주변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정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직산읍 행복키움 지원단과 충남 가톨릭 농수산물 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종합생활물품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복명동 주민센터는 에너지 절약과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 커튼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채용 정보입니다. 천안 우체국에서 배달원 및 우편 분류원을 모집합니다. 대덕종합 ENG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인베티 홀딩스에서 머시닝 센터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썬바이오에서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한마루푸드에서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천안시 정보교육원 중앙도서관이 가족과 함께하는 세계 차문화 체험을 운영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온 가족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안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